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이병진 기자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생모리츠라는 곳이고요, 2세대로 진화해서 등장한 AMG GT 63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이 주 동안 눈이 안 왔었대요. 그런데 어제부터 폭설이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통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길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가고, 그리고 그냥 빙판길입니다. AMG GT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간략하게 바뀐 부분을 좀 언급을 해보면, 일단 크기가 커졌어요.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길이가 무려 18cm가 길어졌고요, 휠베이스가 7cm가 길어지면서 기존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뒷시트가 생겼습니다.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키 150cm 이하 분들은 탈만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2+2 구조의 시트예요. 라이벌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911 모델, 그 모델은 2+2 구조로 뒷시트를 품고 있죠. 사람을 온전히 태우긴 어렵지만 짐을 좀 놓거나 가방을 놓거나 그러기에 실용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죠. 하지만 1세대의 GT는 아예 없었어요. 길이만 길어진 게 아니죠. 높이도 6cm나 높아졌고, 차 폭도 약간이지만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가 품고 있었던 정말 롱노즈 쇼데크, 거의 뒷바퀴 앞쪽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프로포션을 좋아했던 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2세대에서도 기본적인 노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SL과 실내 인테리어나 분위기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12.9인치 디지털 계기판, 12.1인치 세로로 길고 시원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품고 있고요. 우선 시트에 앉았을 때의 느낌부터 좀 말씀드려볼까요? 그냥 딱 보셔도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 시트예요. 단단하죠? 단단하지만 이 몸을 착 받아서 감싸주는, 1세대나 지금이나 훌륭합니다. 일명 컴포트한 시트,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포츠카, 슈퍼카급에 해당하는 스포츠카에는 아주 제격인 시트예요. 엔진은 V8 트윈터보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1세대에서는 M178 엔진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세대에서는 M177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강력하게 달리고 있는 GT63 같은 경우에는 585마력의 토크가 무려 81.5 토크라고 합니다. 81.5kg/m라고 하는 강력한 토크는 1세대 GT-R보다도 더 세죠. 마력은 거의 비슷한데 토크는 거의 10토크 가까이가 강력하니까 엄청난 출력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후. 변속기도 바뀌었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아주 그냥 편합니다. 네. 조금 아까 4단에서 1단까지 제가 다운시프트를 해봤거든요. 4단에서 그냥 1단으로 점프를 하는 정도의 반응입니다. 7단 MCT 변속기가 워낙 평가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9단으로 굳이 무게도 늘어나고 어쨌든 부피도 좀 커질 거고 7단이 충분히 좋았는데 왜 갔을까 라고 하지만, 효율성도 챙기고 그리고 다변화를 하면서 가지고 온 이점과 장점들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타이트하게 이 출력을 온전히 몰아쓰는 그 느낌은 참 좋아요. 밟을 수가 없어요. 밟으면 트랙션과 출력을 계속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륜구동, 뒷바퀴만 굴리던 시스템에서 네바퀴 굴림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후륜구동 기반이라 평상시에는 뒷바퀴에 힘을 몰아쓰다가 50대 50까지 앞바퀴로 트랙션을 좀 나눠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물론 네바퀴 굴림 시스템이 눈길에서만 안정적이고 좋은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온전히 뒷바퀴에만 힘을 몰아쓰던 것보다 앞뒤에 적절하게 출력을 나눠서 달리고 주행을 하고 코너를 타고 하면 이 전반적인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소리 들리십니까? 기본적으로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레이스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거의 안전장비가 개입을 하지 않고 최대한 운전자에게 이 여지를 남겨두는 모드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그냥 이 빙판길을 달리는데도 레이스 모드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기어 단수를 최대한 낮게 물고 엔진 연수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배기 사운드도 훨씬 적극적이죠. 그르릉거리는 부르릉거리는 AMG 특유의 사운드는 이 엔진음과 배기음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스티어링이 AMG 전용이고 생각보다 이 파이 잡는 두께도 두툼하지만 크기도 적지 않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무게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절도감 있고 나긋나긋합니다. 쫀득쫀득하다는 감각, 쫀쫀하다는 느낌,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한데 부드러워요. 아무튼 그렇게 양립하기 힘든 어떤 그 느낌을 잘 세팅을 해내고 있죠. 레이스 모드로 한번 바꾸고 핸들링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스 모드로 바꾸면 좀 더 무거워지네요. 근데 이 핸들 자체가 그냥 무거워진다기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이 찐득찐득한 감각이 세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와인딩 잘 닦인 와인딩 로드라 날씨만 조금 좋았다면 주행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다양한 면모나 능력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지금 뭐 날씨가 이렇다고 이 차를 놓치면 언제 또 다시 타볼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지 몰라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타고 있습니다. AMG GT는 라인업을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AMG 라인업이 상당히 사실 좀 복잡했잖아요. 뭐 SL도 있었고 AMG GT 로드스터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S클래스도 컨버터블, E클래스도 다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SL이 GT 로드스터 영역까지도 좀 커버를 하는 것 같고요. 내가 고성능 고급 컨버터블은 가져갈게 하고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AMG GT는 그냥 정말 이 하드탑 쿠페로 조금 더 순수하고 강력한 스포츠 쿠페로 딱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라인업 내에 AMG 엠블럼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 중에서도 진정한 1인 1엔진이라고 할 만한 모델은 63과 45라는 숫자를 붙인 모델이 진짜 AMG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의 모델은 AMG의 엔진 방식과 규격 같은 걸 좀 메르세데스 벤츠에선 가져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하지만 진정한 AMG 모델은 원메이크 원엔진은 아닌 셈이죠. 현재는 63과 45 AMG 모델들이 진짜 AMG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AMG GT, AMG SL, 그리고 그전에는 SLS AMG 모델들이 AMG에서 롱로즈 쇼테크의 전형적인 AMG GT만이 품고 있었던 그런 디자인에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나 싶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이 길고 AMG GT만의 비율은 잘 품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좀 귀여워졌나 싶은데 실제로 보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1세대에서는 좀 뭔가 낮고 납작하고 좀 과격하고 날카로운 맛들이 좀 강했다면 2세대는 숙성된 고급스럽게 담백한 그런 GT만의 맛이 느껴집니다. 뭐 사고도 많고 난리도 아니네요. 오늘은 어쨌든 AMG GT는 실용적인 면모도 갖추면서 그럼에도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이 고성능 스포츠 쿠페를 다룰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후륜구동을 유지하고 있던 그 순수한 스포츠카의 매력은 2세대로 지나면서 희석이 됐기 때문에 매니아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차륜구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길을 그래도 가지고 나와서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타보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쓸만하다, 도움이 된다, 확실히 인정도 해보고 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AMG GT 국내 출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아무튼 저희 모터그래프는 재밌는 차 다양한 곳에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기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좀 그럴게요.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